반갑습니다. 29금 센토크 야스TV 야마카시입니다. 제가 오늘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랑 당일날 모텔에 간 썰에 대해서 풀어드릴 건데요. 제가 뚜벅이 시절에 물론 제가 뚜벅이 사춘이 좀 안 됐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아무튼 뚜벅이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인데 정말 괜찮은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앉아있고 여자는 서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픈을 메모장으로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메모장을 한 이유가 지하철 안에서 제가 말로써 오픈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데 이 여자들이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으로 저기요라고 오픈하니까 여자애가 이어폰을 빼고 나랑 대화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더라고요. 보통 여자애가 저기요라고 오픈해도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은 이지랄 하는데 여자애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어폰을 빼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으로서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알고 지내고 싶은데 번호가 무엇이냐라고 써가지고 보여드렸죠. 여자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안에 010을 찍어놓고 찍어달라 했습니다. 여자애가 찍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연락처를 그 여자랑 성공적으로 교환을 했어요. 근데 그냥 뭔가 보내기 아까운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 여자와의 즉석 바운스를 시도한 게 아니고 뭔가 여자가 번호를 받고 난 이후에도 몸의 방향이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대화를 시도할지어도 여자애가 받아주겠다는 확신이 서가지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퇴근하고 지금 집에 가시나 봐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여자애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저한테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퇴근하고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그때가 거기였어요. 제가 강남에서 일을 할 때 그 7호선 그 이수역 라인에서 제가 번호 따가지고 7호선으로 가는 동안 계속 그 여자랑 대화를 했죠. 그러면서 부평구청에서 환승을 해서 그 여자애가 부평으로 간대요. 제가 부평구청역에서 원래 이별을 고하려고 했으나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누구씨 정말 오늘 혹시 급한 일 있나요? 급한 일 없대요. 그럼 오늘 우리 불타는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에 그냥 집에 가기 아쉬운데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라는 말에 여자애가 커피 한 잔? 어디서요? 물어보길래 사는 곳이 부평이니까 우리 그럼 부평 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 라고 말을 했었고 진짜 부평에 있는 룸카페에 가서 여자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다가 술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여자애가 술을 좋아한대요. 자기는 맥주를 좋아한대. 저도 맥주를 잘 마셔요. 그래서 그럼 원래 불타는 금요일에 커피 한 잔 마시긴 약간 아쉬운데 맥주 한 잔 어떠냐? 근데 여자애가 너무 갑작스럽지 않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갑작스럽게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 근데 정말 인생의 프로는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만 인생의 포로는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 당황하고 기회를 잡지 못한다 라고 말하니까 여자애가 웃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인생의 프로니에요. 그래서 말했죠. 저랑 같이 갑작스럽게 맥주를 마시는 게 인생의 프로다 하니까 여자애가 웃으면서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룸카페에서 룸술집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여자애가 하는 말이 룸술집 왜 오니요? 근데 여자애가 룸술집 왜야?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그 룸술집의 구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룸술집의 구조가 내부랑 외부가 완전히 단절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사람들이 못 봐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를 룸술집에 데려가죠. 근데 여자애가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그 여성의 ASD 쉽게 보이지 않으려는 성질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룸술집에 널 데려온 이유가 그냥 일반적인 호프를 가면 이 불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했던 말을 너가 못 듣고 너가 했던 말을 내가 뭐라고 못 듣는 상황이 오니까 조금 더 조용한 장소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하니까 여자애가 별 문제를 안 삼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이미 여자애가 저한테 아이오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성적인 긴장감 형성하기 위해서 한마디 했어요. 너는 남자가 어떨 때 섹시해 보이냐? 라는 말에 여자애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더라고요. 근데 여자애가 성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낯선 남녀가 뭐 키스에 관한 얘기를 해. 아니면은 잭스에 관한 대화를 해. 그것만으로 이 앞에 있는 상대와 키스 혹은 잭스를 하는 상상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자애가 대화를 빼지 않고 계속 참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저를 성적인 존재로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혹시
심리 테스트 좋아하냐고. 여자애가 좋아한대. 그럼 내가 심리 테스트를 해줄 겸 네 옆에 가겠다 하면서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테스트는 안 했습니다. 테스트는 너가 하는 거 봐서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고 저는 그냥 제 옆에 앉았죠. 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옆에 앉아서 성적인 스킨십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자 옆에 앉아서 조금씩 키노 에스컬레이션을 타면서 스킨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가 K-클로즈, 키스를 받아줄지 않을지에 대해서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 케이크를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룩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너를 처음 봐서 이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정말 너한테 오늘 너랑 대화하면서 오랜만에 떨리는 감정,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껴서 나 진짜 이 몇 년 만에 느끼는 감정을 오늘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지속을 하고 싶어. 그니까 오늘 같이 있자 라는 말에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너무 나를 쉽게 보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라는 그 AFD, 쉽게 보이지 않으려는 거절 멘트에 제가 정말 너 입장에서 처음 본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경계가 될 수 있고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는 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너랑 같이 있는 거야. 너가 나랑 같이 있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남자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나름 괜찮은 시간이었다 라고 느끼게 할 자신이 있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랑 같이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정말 너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같이 있자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여자와의 모텔까지 어렵지 않게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애초에 번호를 물어볼 때부터 그 여자의 신호를 읽음으로써 그 여자가 내 추가적인 말을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를 판단했었고, 그 대화를 하면서 내가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에 여자애가 얼추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그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는 게 가능했을 뿐이죠. 이것을 우리가 픽업에서 여성의 상태를 읽는다고 해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하면서 우리가 그냥 번호만 주고 떠날 여자를 같이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커피를 마시고 떠날 여자를 같이 술을 마실 수 있고, 술만 마시고 헤어질 여자를 모텔로 데려갈 수 있는 게 그 여성의 상태를 제가 읽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본 여자랑 모텔에 간 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박으시고, 추가적으로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필드에서 저는 항상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못 믿겠으면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안녕!